네. 오늘 정말 많이 오셨는데요. 입시가 많이 복잡하시죠. 예, 그래서 사실은 많이 힘드실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이 한 17년 된 것 같아요. 17년이 돼서 그동안 많은 아이들을 좀 배출을 해냈는데, 제가 사실은 자소서와 생기부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강조했었어요. 몇 년간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수원 지역에서 조금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뭔가 스펙을 만든다든가 뭔가 이런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스토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다년간 많이 이야기를 해왔는데, 우선 좋은 정보와 좋은 입시 교육을 위해서 사실은 제가 그 대입 사용 설명서라는 대표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자소서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머님들 많이 설명에 많이 가보셨잖아요. 그죠? 많이 가보셨는데, 이 선생님은 이제 단연간 아이들을 지도하시면서 이제 그 축적된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페이스북에서 한 15만 회원? 예, 아마 6개월 정도에 그렇게 아마 회원수를 좀 모집을 하셨는데, 다른 데서는 설명회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수원 지역 어머님들을 위해서 한번 좀 도와주시겠다고 하셔서 이제 오늘 연장이 좀 초빙이 되실 거고요. 제가 이제 오늘 그 한 분 정도 더 설명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릴 분이 있는데, 제가 17년간 이렇게 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저도 학부모입니다. 저도 이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죠. 고3 이렇게 저도 학부모입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 뭐 친구 뭐 이렇게 많이 오시기도 하셨는데요. 수원에서 살면서 좋은 교육 지식과 정보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분을 많이 못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모임에 갔다가, 사석의 모임에 갔다가 좋은 어떤 정보를 좀 공유할 수 있고 많은 축적을 노하우를 좀 갖고 계시는 우리 민경록 선생님을 좀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특별히 초빙을 좀 해드렸는데, 어떻게 오늘 잠깐 인사하시겠어요? 예. 잠깐 좀 박수를 좀. 네. 네. 부끄럽지만 제가 그 정진학원 대표님을 이제 학부모 모임에서 뵙고, 저도 사실은 사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학생들 집에서 교육과외를 지도를 하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학원에서 이런 자소서 특강이나 생기부 특강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용 부담이 많고, 잠시 후에 이제 만나 뵙겠지만 우리 저자님이 금액이 어마어마하십니다. 그래서 감히 초대를 못해서 제가 저와 연결된 분을 죄다 불렀어요. 전화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 학부모들도 부르고, 제가 전에 가르쳤던 분들 불러서 지금 이제 국영수를 공부해서 대학을 가는 게 정상인데, 제 학생들은 수시를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소서와 생기부 관리를 하지 않으면 필패합니다. 필패.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서, 수원이 이제 120만인데 분당이나 또 평촌 또 대치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수원에서 수시를 대비하는 학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수익성이 없습니다. 수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진학원에서 투자하는 게 제가 큰 어떤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을 초대해서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잠시 후에 이제 나오실 우리 강사님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끝까지 계시면 그 텀블러인가요? 네, 그거 선물로 아마 준비했는데, 여기서 한 10분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남아서 해주시고요. 네,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학부모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저기 초청을 많이 다니시는 분인데,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 부모님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사적으로는 제가 영신여고를 나왔습니다. 네. 혹시 영신여고? 네, 감사합니다. 저 영신여고 은사님이신데요. 잠깐 인사 한번 좀 시켜드릴게요. 심영주 선생님이신데요. 지금 이제 영신여고 잠깐 은퇴하시고, 그 중국의 하얼빈 공대에서 지금 이제 입학을 담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잠깐 이제 좀 좋은 정보나 요약 있으시면 좀 많이 하시라고 제가 잠깐 인사하시겠어요? 영신여고 나갔어요? 네. 제가 영신여고에서 30년 교직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2011년도에 명예퇴직을 하고 지금은 하얼빈공대 그 본교 소속 직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그 하얼빈공대 모집하는 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올 1월 달에 42명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또 오늘도 제가 이게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잠바만 걸치고 나왔는데 미리 조기 입학하는 아이들 오늘 10명 있어서 서류 처리하다 보니까 지금 내려와 보니까 이걸 보고서 변함한 인사를 드렸습니다. 혹시 그 관심이 있으시고 그러면 저기 나가다 보니까 제가 저도 팜플렛을 그걸 놨는데 보시고 저기 4층 414호에 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끝나시고라도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제가 그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홍보하는 것 같죠? 우선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자소서 설명회를 좀 들어갈 텐데요. 이제는 조금 자중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도 조금 조용히 좀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대입 사용 설명서에 이재욱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입 사용 설명서 운영하고 있는 이재욱 대표입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 부분 잠깐만요. 제가 PPT 자체를 집중해 주시면 되고요.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학생부 종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학생부 종합 난해하죠. 말 그대로 종합이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가 제일 많으냐면 숫자로 나오는 것을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학생부 종합에서는 숫자가 안 나와요. 제일 고민되는 게 지금 뭐가 제일 고민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냐면 내신 등급이죠. 네. 그러니까 내신 등급이 안 나와 보니까 결정을 못해요. 내가 이거를 뭐 논술을 써야 되는지, 논술에서 제일 중요한 것도 뭐 논술이 결정적이라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내신도 들어가고 그런 부분도 있고 올해 꽤 많이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만은 문제되는 건 내신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논술 같은 데에서도 얼마 차이가 안 난다면 내신에서 차이 날 거 아니냐는 그런 어떤 상상력이 발휘되겠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내신 갖고 뽑는 거 아니야 라는 속설은 굉장히 많죠. 그러면 내신을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할까 막 고민돼요. 그 다음에 스펙이라는 소위 요즘에 스펙이란 말 잘 안 쓰죠. 비교과 이렇게 쓰죠. 뭐 스펙이라고 하던 비교과로 하던 뭐 그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소위 말하는 스펙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이게 원래는 학생부 종합의 명칭이 입학사정관제였었죠. 저는 입학사정관제 제가 이제 고3은 16년째 가르치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최초의 1회 때의 입학사정관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왜 회의적이었었냐면은 그것이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해외에 나가거나 외부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선발되는 것이다 라는 어떤 거가 있었죠. 실제로 그랬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굉장히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이 반성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이게 이름이 차츰 학생부 종합은 작년에 이름이 바뀌었지만은 많이 정비되면서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아주 거버렸죠. 외국과 안 돼. 거버렸죠. 근데 거기서 또 고민이 생겨요. 외국과는 보이기나 해요. 내가 봉사활동 뭐 했고 뭐 발명대회 나갔고 뭐 했고 뭐 눈에 탁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외국이 없으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뭐 해? 학교에서 맨날 한 6시간 7시간씩 공부하고 자율학습 하다 오는데 거기에 무슨 스펙이 있어? 이런 고민이죠. 오늘 딱 3가지를 얘기하고 가려고 해요. 이거 얘기하기 시작하려면 정말 한 달 걸려요. 다 얘기하려면. 그리고 학생마다 굉장히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딱 3가지만 얘기하는데 첫 번째, 내신 등급에 대한 거 딱 하나 얘기하고요. 두 번째, 스펙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소서 관련해서 컨셉이라는 걸로 제가 이 세 가지는 딱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합니다. 다음에는 뭐 간단한 제 소개인데 요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학생부 종합이란 무엇인가? 이런 일반론에 너무 치중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단계로 보면 종합하고 인재상 누가 모르니까 이거 다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선발 과정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맨 처음에 1단계, 2단계 있고 최종 선발하면서 거기에 보면은 책에 다 있는 내용들인데요. 그 내용 보면 그의 추상적인 업구가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는데 그 말이 사실 중요해요. 자, 한번 볼까요? 1단계에서는 서류 100%인 데가 굉장히 많아요. 서류 100%인 데가 많은데 자, 여기 보시면은 서류에는 학생부 종합, 그 명칭을 잘 분석해보세요. 학생부 종합이니까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거죠. 첫 번째 서류는 물론 학생부입니다. 두 번째, 자기소개서 있고요. 추천서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없는 학교들 있습니다. 한양대 서울, 한양대 에리카, 있는데 없죠. 그래서 성적 나쁘면, 등급 나쁘면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죠? 왜냐면, 오로지 뭘 쓰냐면, 특히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활동보고서 한 10개 써요. 10개 쓰는데, 단막단막하게 쓰거든요. 그거 갖고는 자기는 어필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일선 학교에서 학생부가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다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럼 대학은 필연적으로 뭐 갖고 뽑을 수밖에 없을까요? 성적 봐요,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대학 입장에서도 좋은 학생 뽑고 싶잖아요. 대학은 한 명 잘 뽑는 거로 한 명, 두 명 인재 뽑아서 그 인재가 30대, 40대, 50대에 대해서 이 나라라든가 이 세계에 나가서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 대학은 끝나요. 그걸로 모든 소위 말하는 대학들 요즘에 마케팅 하지 않습니까? 모든 마케팅 끝나요. 노벨상 하나 따면 끝날 거 아닙니까? 거기서. 대학에서는 끊임없이 뭐 하냐면 인재 뽑고 싶어요. 그래서 인재를 갖다가 사람마다 다르니까 추상적인 어구로 자꾸 써놓죠. 추상적인 어구로 자꾸 써놔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추천서 같은 경우에는 있는 학교 있고 없는 학교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희대 같은 경우는 선택이죠. 선택인 경우에는 쓰는 게 당연히 낫겠죠. 누가 쓸 것이냐. 대부분의 학교들이 추천서에 대해서 제한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 단위의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선생님을 한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서울대는 아닙니다. 서울대는 그 외국 사람이면 누가 다 하는데 다 거기서 핵심은 누가 쓰느냐 아니고 그 학생하고 얼마나 오래 같이 접촉면이 넓었느냐가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고3 담임 선생님들이 써주시죠. 근데 바빠요. 거의 막 하면은 애들 상처 입고 와요. 선생님, 저기, 추천서 써달라고 그랬더니, 나 바쁘다고. 네가 써오면 내가 고쳐줄게. 대부분 길어져.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한 1학년 때 담임했던 선생님인데, 2학년 때 그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국어 선생님이었으면 그 선생님한테 수업 받은 사람. 2년이나 맞잖아요. 그 선생님 차이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나를 잘 아는 사람. 나를 잘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자소서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학생부 자체가 정리가 잘 되어졌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거 서류. 학생부 종합이니까 학생부죠. 학생부 중에서 제일 먼저 필히 탁 꽂히시는 게 뭐예요? 내신 등급.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신 등급에서 학생부 종합에서의 내신 등급이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신 등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애들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보느냐면은 상담할 때 학부모님 그러고 저 A라는 학생인데 그러고요. 저는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이 문제입니다. 사회 4과목 가져서 평균이 2.8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뭐가 잘못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부 종합에서는 과목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학생부 교과입니다. 학생부 교과에서는 뭐를 하냐면은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지만 거기보다 조건이 다 다릅니다. 학교마다. 어차피 수식에 넣어야 되니까 수식에 넣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과목이 정해져 있어요. 정과목이면 정과목. 국영수 4면 국영수 4.
이렇게 정해져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 뭐 하냐면 학교마다 점수가 다 다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수원 지역의 2등급하고 저기 부산 지역이라든가 대전 같은 데의 2등급하고 똑같을까요? 아니에요. 다르죠. 당연히. 만약에 수원 지역이었을 때 어떤 A라는 외고가 있어요. A라는 외고의 2등급과 일반고의 4등급 똑같을까요? 다릅니다. 자,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부 교과에 보는 내신하고 학생부 종합에서 보는 내신은 다르다는 걸 먼저 인식하시고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알아셔야 될 게 정성평가입니다. 정성평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세상 많이 변하고 있어요. 세상 많이 변하고 있는데 요즘에 그 중앙대에서 그 학사 개편 때문에 티격태격하면서 학생들하고 싸우는 거 뉴스에서 보니까 왜 싸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개 때문에 그러는데요.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에 대해서 대학이 그거에 맞춰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갭이 생기고 있다는 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갭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대학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은 인재를 뽑아서 자기 학교를 빛내야지 자기 학교도 영원하겠죠.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학사 과정 개편해 갖고요. 좀 더 사회의 인재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졸업을 시키고 싶은 거죠. 근데 학생 입장에서 그렇게 하려면 뭐냐면 학사 일정이 빡빡해야 되고 점수도 빡빡하게 줘야 돼요.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 당장 뭐 하냐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취업하려고 안 되니까 뭐를 하냐면은 점수 어떻게 해서든지 학점 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별짓 다 합니다, 요즘에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학생하고 학교하고 충돌하죠. 또 재밌는 거는 학생회 입장에서는 또 대학 편을 들어요. 이상하죠. 옛날하고 많이 다르게. 그것이 대학의 미래가 우리 미래도 좋다고 이제 학생회는 판단하는데 그거 갖고도 또 싸우더라고요. 이렇게 학사 개편하는 거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이것저것 싫다면 아예 그런 애들 뽑아야죠. 학생부 종합입니다. 학생부 종합입니다. 대학의 욕망을 읽어내보세요. 대학의 욕망. 그러면 보이십니다. 그러면 먼저 내신 등급 자체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뭘 하냐면 학생들 가능성 자질이요. 개별 학생들이 얼굴만큼은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다양합니다. 이따가 이제 합격한 애들 계시요. 이제 제가 아주 좋은 데를 뺐어요. 왜냐면 서울대 얘기하면 내가 서울대 갈 것도 아닌데 그거 들어서 뭐합니까? 사실 비슷하긴 한데 그거를 뺐어요. 그래서 가능성 자질은 개별 학생의 얼굴만큼 다양하다. 굉장히 구어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구어적이에요. 다양해서 뭐 어쩌라는 건데 이렇게 나와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추상적인 업구에서 말을 한번 구체적인 방법을 도출해야 돼요. 자, 좀 딴 얘기인데요. 컨설팅이 뭐야 되냐면요. 컨설팅은 말에 주고받아서 어느 것이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게 컨설팅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결과물은 첫 번째 학생, 뭐 궁극적인 것은 합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배제를 하겠습니다. 그럼 궁극적인 거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결과물을 만들어놔야 돼요. 결과물을 만드는데 그 결과물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생부라든가 자소서에 명확하게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 첫 번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학생이 그것이 소위 말하는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도록 학생을 독려하고 그다음에 지도하는 거. 그게 컨설팅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그러면은 학생의 얼굴만큼은 개별 학생의 얼굴만큼은 다양하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되냐면 그 학생들의 하나하나를 인터뷰해보고 해봐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부모님들 아이들 잘 모르세요. 왜 잘 모르냐면 대부분이 어떤 말 길게 하면 싸움 나죠. 예, 100%야 싸움 나요. 애들 그러죠. 제대로 아시지 못하면서 그런 얘기 한다고. 그리고 애들에서 또 쑥스럽거든요. 애들은 야, 너 장래희망이 뭐야? 그러면은 저는 뭐 나중에 해서 슈퍼마켓 하고 싶어요. 좋아하는 부분 누가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계산을 하고 애들이 얘기를 안 한단 말이죠. 그걸 찾아내시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근데 자, 주제로 돌아갈게요. 내신 등급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부 종합의 내신 등급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신 보지 않느냐?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 평가하는데 그것을 소위 말해서 정성평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성평가 뭔지 한번 좀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요거는 통계 자료입니다. 학생부 종합에서 그 대학마다 작년부터 이제 법령으로 각 대학에 막 정부에서 푸시를 합니다. 너네들 통계 자료 빨리 제공해. 잘 안 하죠. 작년에 원래는 초에 발표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심지어는 뭐냐면 9월 접수 한 2주 전에 발표한 대학도 있어요. 그거 뭐 하라는 건지. 여하튼 그렇지만 그게 하나하나 쌓이겠죠 이제는. 그래서 많이 나왔는데 그 발표 내용 보시면은 제일 관심 있게 그 발표 내용에서 보시는 거 뭐죠? 내신 등급 보시죠. 내신 등급 보는데 보시면 학생부 종합에 내신 등급 나온 거 보셨습니까? 안 나와요. 통계가 없어요. 왜냐면 애초에 통계를 내지를 않습니다. 거기는 정성평가하기 때문에. 자, 성적표 보시면 학생부에 보시면 뭐 성적란에 딱 보시면 뭐 나오죠? 원점수 나오죠? 평균 나오죠? 표준편차 나오죠? 등급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등급만 딱 해서 몇 등급이야, 난 평균 몇 등급이야 라고 보지만 실제로 대학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학교마다 시험 난이도도 다르죠. 시험 난이도 뭐 갖고 알 수 있죠? 표준 편차 갖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은 봐요. 표준 편차가 보통 전국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되냐면 문제가 쉬우면 13.5 정도 나와요. 문제가 좀 어렵다면 23 정도 나와요. 표준 편차가. 자, 그러면 표준 편차가 내가 똑같은 2등급이라고 할때라도 표준 편차가 높은 데에서 2등급 맞는 게 훨씬 낫겠죠. 어떤 학생이래요? A라는 과목인데 1학기 때 3등급 받고 2학기 때 3등급 맞으면 똑같아 보이죠? 완전히 달라요. 왜냐면 향상이 됐냐 아니냐는 평균 점수하고요. 그 학생 원점수 봐야 돼요. 원점수 보고 표준 편차 봐야 돼요. 첫 번째 그림입니다. 그럼 내신 안 보는 건 아니죠. 내신 안 보는데 그거는 숫자화해서 그것을 통계화시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8등급도 갈 수 있습니까? 8등급은 좀 힘들어요. 사실 8등급은 좀 힘들고 제가 봤을 때 마지노선은 한 6점대 중반? 후반? 여기 보시면은 이 책에 나온 것 중에서 6.8짜리 하나 경기대 들어가나 있어요. 이 자리 어디에 있어요? 제가 말씀 못 드려요. 그 인간 여기 있어요. 네,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학생부 종합의 등급 분포를 보시면 자, 이거는 경북대 통계예요. 경북대 통계인데 왜 하필이면 경북대냐? 경북대까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느 대학도 발표한 바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대학 여지까지 지금까지 발표된 경북대가 하나입니다. 왜냐면 이걸 다 취합을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취합을 다른 거를 해봤어요. 해봐서 그 통계를 이거랑 비교를 해봤거든요. 거의 유사합니다. 패턴이. 그리고 경북 지역에서는요. 여러 동국대라든가 동국대 그 이하로는 단국대 뭐 이 정도 갈 바에는 아예 경북대가 아닙니다. 왜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지방대학 중에서 이런 무시하시면 안 될 정도의 그런 데인데 여하튼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경북대니까 서울 지역하고는 다르지 않냐라는 말씀 나오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자, 보시면은 되게 넓죠. 영어 연구학과는 여학생들 많이 가고 싶어 해요. 그러면 1등급 후반대부터 보시면은 두 번째 겁니다. 1등급 후반대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5등급 후반까지는 있죠. 내신 완전히 벌어져 있죠. 그러면 올해는 아마 통계 내면 이거랑 또 다를 거예요. 근데 노란 거에 삼각형 거꾸로 해놓은 게 평균이에요. 평균인데 영어 영문학과는 평균이 네, 좀 높죠. 앞으로 가 있죠.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상위권 애들 영어 했을 때 점수를 뽑다 보니까 사실은 점수하고 어느 정도 일치는 하잖아요. 활동이. 하다 보니까 영어 연구는 또 뭐냐면 여학생이라든가 상위권 애들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조금 높은 거죠. 이 보시면은 그 평균점이 생각보다 그 뒤쪽으로 가 있는 데도 있고 앞쪽으로 가 있는 쪽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보고서 그 범위 안에 들어가면 쓰면 되냐? 그건 아니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딱 하나예요.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통계로는 알 수가 없다요. 또 국영수 사든지 과학이든 간에 그렇게 내는 거는 뭐냐면은 학생부 교과입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 쓰려고 하면은 내가 내신이 좋아야 되냐? 학생부 교과로 가야죠, 그거는. 그건 학생부 교과로 가야죠. 왜 학생부 종합으로 갑니까? 학생부 종합은 자소서 써야죠, 면접 봐야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학생부 교과로 뭐만 내면 돼요? 소리만 내면 돼요. 그것도 아니고 동의한다고 클릭만 한번 해주면 자연적으로 나이스에서 넘어가요. 아무도 할 게 없어요. 다 면접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가끔. 그러면 심플하게 학생부 교과로 가지 왜 학생부 종합으로 갑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서 농어촌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농어촌을 대표로 낸 거는 뭐냐면 사회 배려자 전형이 있죠. 특히 뭐 많이 관심이 있으시냐면은 국가유공자 첫 번째, 두 번째는 다자녀.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권해드리고 싶지 않으냐면 명수 정말 적어요. 명수 너무 적어갖고요. 여기 이제 책에 들어간 애 중에서 하나가 저기에요. 그 차상위 계층이에요. 하나가 한 명이 차상위 계층인데 걔 하나도 못 쓰게 했어요. 제가 사회배려자들. 그거 써봐야 너무 경쟁률 빡세가고요. 그거 해갖고 이겼어요. 여기 보시면 농어촌 전형도 영어 영문과도 굉장히 많이 넓어졌죠. 근데 보세요. 학생부 종합 일반하고 농어촌이 좀 좁죠. 그 이유는 명수가 적으니까 저렇게 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뭐가 돼 있죠? 이 명수 적으니까 이게 실선으로 나타나는 거죠. 정말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하면 안 되면. 정하면 안 돼. 일반에는 가망이 없다 싶었을 때는 그때는 어느 정도 써보실 수 있죠. 왜냐면 수시 6키를 날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시에 요즘에 장담이 없어요. 문제 쉬워집니다. 네, 문제가 쉬워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특히 뭐냐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국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수능에 요번에. 국어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작년에 이제 그 수능 출제 그 검토하러 들어간 사람이 제가 이제 그 전에 교재 기획을 그 겸직한 적이 있어갖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신 분이 또 잘하시는 분이 한 3명이 들어가셨어요. 국어에. 그 들어갔는데 그분 맨 처음에 1차부터 들어갔는데 국어 문제 풀다가 시간 내에 25문제 풀었대요, 자기가. 그래서 고친 게 작년 수능이었는데 작년에 그래서 국어 때문에 많이 망쳤죠. 올해 3월달 모의고사도 보니까 그렇게 등급 컷은 안 높은 것 같지만 실제로 못 보내도 많아요. 국어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영어하고 수학은 국가정책에 의해서 조금 낮아지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내신 등급 분포를 하는데 사실은 내신 등급이란 개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내신 등급을 얘기하는 거는 거기에 많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럼 이과도 계시니까 이과 얘기해 볼게요. 여기는 또 경영학부는 사실은 법대가 다 로스쿨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에서 법대가 제일 1순위였거든요. 인문학교 같은 경우는. 근데 법대가 요즘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경영이에요. 경영경제예요. 경영학부 보세요. 일반 학생부 종합에. 이것도 6등급 거의 넘어갔죠. 그죠? 그 다음에 농어촌 한번 보시면 지질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 현상 왜 벌어졌을 것 같아요, 이거? 여기 보시면. 지질학과 하면 좀 낮아 보이죠? 그죠? 낮아 보죠. 낮아 보이니까 뭐가 생기냐면은 학생들이 질르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에서 일단 질르는데 특히 점수 안 되는 농어촌 지역에 있는데 특히 뭐냐면 경북 지역에는 농어촌 또 주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예요. 여기 보면 건축토목공학부도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농어촌에서는 뭐냐면 건축토목 중에서 뭐 하냐면 그 지방에서 이런 거 되게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 좋으면서 농어촌에 있는 애들도 가고 정말 갈 데가 없어서 여기 가는 애들도 있고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여하튼 결론 하나입니다. 내신 등급을 잘못 생각하고 있으시니까 내신 등급 기존에 갖고 계신 생각 바꾸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을 비교를 하셔서 학생부 자꾸 교과에서
바라보는 내신의 관점으로 종합을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성평가는 그 의미입니다. 자, 다음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그 합격자소에 예시 학생이 여기 4명이 실려 있어요. 4명이 실려 있는데 그 학생들 한번 그 비교해 본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신 등급이라는 것이 내신을 안 보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본다. 그것이 정성평가라고 한다. 그래도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 입증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생각을 바꾸려면 입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통계를 봅시다. 경북도 하나밖에 없어요, 전국에. 그래서 보니까 범위가 상당히 넓더라. 이 얘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은 어느 등급대에서 소위 말하는 소식 등급컷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신이 좋으면 유리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유리한 것과 그래야 된다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보는 거는 합격 자소에 그런 예시는 이 학생들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학생부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면 봤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추적이 가능했던 거죠. 아까 통계에서는 개별성이 없어요. 개별성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걸 가서 합격 요인인지 분석할 방법이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에서는 컷이 있으니까요. 물론 그것도 과거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미래는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학생부 종합은 아예 안 맞아버려요. 어떤 사람은 그 학생의 자소서만 보고서 자소서가 좋아서 합격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어떤 학생은 잘 된 이유를 학생부의 내용을 보거나 아니면 등급을 보고서 그 등급이 좋아서 됐다고 얘기해요. 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합격자소 예시 학생의 내신 등급을 보시면은 합격사의 첫 번째 보면 이 학생은 상명대 컴퓨터학과하고 경기대 융합보안학과에 한 번에 다 됐어요. 근데 평균이 4.3등급입니다. 어디에냐면 저기 전라도 익산이에요. 익산인데 일반고고 고3인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 학교에서 그렇게 잘하는 학교는 아니에요. 준농어촌, 농어촌은 아니고 준농어촌 네, 해당하는데 자기 반에서 수시로 간 거는 최고 잘 갔어요. 네, 최고 잘 갔어요. 4.3인데 그 앞에 얼마나 4.3은 사실상 완전히 반이죠. 반에서 반인데 굉장히 잘 갔어요. 4.3등급. 상명대 컴퓨터학과하고 경대 융합보안학과인데 재밌는 거는 수원대 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이제 이 학생의 태도나 일반적으로 학번이나 학생의 태도는 동일한데요. 안전빵이라는 말 많이 쓰면서 그렇게 쓰고 싶어 하죠. 그러면서 이 학생 입장에서 뭐 하냐면 수원대는 올해 재수하기 싫기 때문에 수원대는 꼭 갈 수 있다고 자기는 확신하고 쓴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수원대에서는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를 뒤섞어 놓은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가 되냐면 정량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내신을 정량평가하는 것으로 1차 가려 1단계는 됐습니다. 그 학생들이 1단계는 됐는데 2단계에서 뭐 하냐면 예비 4번이었어요. 예비 4번이니까 정성평가에서는 그 밑에를 다 넘어갔는데 마지막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전형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자기 장점이 뭔지를 보고. 그래서 이제 상명대 컴퓨터학과하고 경기대 융합보안학과 이렇게 갔죠. 그 다음에 내신이 얼마나 내신 등급이라는 게 오해 있는가 이것만 보셔도 알아요. 명지대 미술사학과가 있고요. 세종대 사학과는 예비 번호를 떴는데요. 얘는 검정고시예요. 여학생인데 내신이 없어요. 내신이 없고 그러면 검정고시 학생은 특별히 TO가 있어서 뽑냐? 그것도 아니에요. 뽑는 것도 3명인가 4명밖에 안 뽑았어요. 굉장히 잘 대입했어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맨 처음에 이제 그 컨설팅을 들어왔을 때 내가 이게 보니까 어디 갈지 나도 잘 모르겠어 지금.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고 하면 그때 가능할 것 같으면 내가 하자고 할 것이고 아니면 관두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학생이 올해 외국에다가 저한테 그 오자마자 전화를 한 거예요. 이 학생은 참 특이한 게 고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멀쩡히 잘 다녔거든요, 학교. 성적도 좋았어요. 한 2등급 평균. 근데요, 갑자기 자퇴하고서요, 유럽으로 갔어요. 비엔나 가갖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 가서 정식 학교를 다니냐?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 비인가 학교 같은 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한 거예요. 특히 얘는 미술 같은 거에 굉장히 열망이 많았기 때문에, 비엔나 같은 경우는 움직이면 다 미술품이잖아요. 제일 자랑하는 게 클린턴 키스 아시잖아요. 그거 원본 봤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도 자소에 썼어요. 또 그것이 왜 좋은지. 제가 끈질기게 물어봤죠. 야, 그게 왜 좋은데? 클린턴의 키스를 본 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 또 왜 좋은데?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한번 보세요. 다른 학생들이 내신했고 얘는 내신 없어요. 뭐 갖고 뽑았어요? 정성평가를 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다음 거는 얘는 제가 보시면은 아주 좋은 데보다는 그래도 갈만한 대학들인데요. 그 일반고, 검정고시, 특성화고, N수생, 현역 다 섞어놨어요. 제가 일부러. 근데 하나는 얘는 부산인데요. 특성화고 나왔어요. 무슨 경영고등학교 뭐 이런 호텔 경영고등학교 이런 데인데요. 이 학생은 재밌는 게 그 거의 똑같이 썼어요. 거의 똑같이 N수생인데 다 떨어졌어요. 1차 원년에는 1차 썼는데 어떻게 썼는지 자소서 좀 보여달라니까 자소서 보여주니까 완전히 어떻게 썼냐면은 하고 싶은 말을 썼지 묻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걸 썼어요. 근데 거기다가 좀 뭐 하냐면은 거기 영어 선생님이 얘를 너무 예뻐한 거예요. 예뻐해서 그 선생님이 다 하나씩 첨삭을 해주셨는데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그거 관계없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딴 건 모르겠는데 자세한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자소서는 잘못된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국민대 경영, 제가 하나 안 썼는데 숭실대 붙었어요. 국민대 경영, 숭실대 경영, 경희대는 예비번호. 그 경희대는 호텔 경영 쪽이에요. 하스피탈런치 전형인데 거기 되게 어려워요. 거기가 30몇 대 몇이었는데 27대였나? 그런데 거기 부분에서 그래도 예비번호 40번 떴어요. 근데 거기 빠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고 싶었지만 일단은 자기는 국민대 경영도 굉장히 만족스러워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는데 얘 잘못한 게 있었어요. 당연히 저기 원년에 고3 때 자기가 호텔 경영 가고 싶다 그래서 호텔 경영을 쫙 쓴 거예요. 몇 개의 대학이나 되겠어요. 호텔 경영. 세종대, 경희대, 그죠? 그 다음에 경기대 정도 있겠네요. 그거 말고는 갈 데가 없는, 그러면은 실패해요. 그래서 이 설득하는데 되게 힘들었었는데, 뭐 하냐면, 야, 경영 쓰자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아예 그냥 진짜 가고 싶은 데는 세종, 저기 호텔 경영 쪽에 쓰자. 그래서 경희대는 그쪽 방향 썼고요. 세종대 그쪽 썼는데, 세종대는 아예 떨어져 버렸고요, 1차에서. 그 다음에, 1단계에서 경희대는 되는데, 예비번호 됐는데, 최종은 안 됐고요. 경영 쓴 거는 된 거죠. 국민대하고 숭실대. 예, 그 단해년도에 이제 등급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부산 지역에 전부터 비스무리한 거 하나 다녔는데 얘 입장에서는 국민대나 숭실대 갈 수 있다면 굿이죠. 이 정도면. 그죠? 예, 굿이죠. 또 수요를 받나요? 뭘 받나요? 아무도 없죠. 다음에 그 얘는 특성화고예요. 그러면 특성화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성화고 1.9 내신 성적 좋아 보여요. 특성화고죠. 특성화고는 자기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점수 딸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학생과 관계된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책에 보시면은 17페이지 보십시오. 전교 꼴찌에서요. 전교 1등까지 갔어요. 얘 중학교까지 축구선수였어요. 그래서 이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좀 다쳐갖고 축구선수 못하게 돼갖고 하는데 그 거짓말 안 하고 ABCD도 몰랐던 애야. 그러니까 죽으라고 한 거죠. 죽으라고 한 거죠. 그래서 자소서에도 그 얘기를 써놨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통째로 외우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성공한 케이스인데 그렇다고 얘기해보면 똑똑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나마 많이 나아진 편이죠. 여기 보시면 1학기 4.6, 3.3, 2.2, 1.6, 1.4 이게요. 이것도 1학기 때 굉장히 노력해서 4.6이야. 들어갈 때 거의 꼴찌예요. 입학성적 자체가 꼴찌예요. 얘는. 다음에 거는 그 경희대 융합보안학과 경희대 예비번호 떴는데 떨어졌어요.
이렇게 쇼킹하죠. 6.8등급이면. 신기해 죽겠어요. 어떻게 붙었는지. 그러면은 일반고고 N수생이에요. 예, 당일연도에는 그 고3일 때는 조금 떨어졌었는데 6.8등급인데 저는 읽어보면서 그만한 능력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망이 있어요. 열망. 자, 여기서 정성평가라는 말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정성평가는 모든 것을 고루 보고 하겠지만은 어떤 그 학생의 잠재력을 보려고 할 겁니다. 과거는 미래를, 아까 말씀드린 학생부 교과의 과거의 데이터를 갖고 미래를 예측 못하죠. 숫자를 갖고. 학생의 모습이 있을 때 대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잠재력으로 봅니다. 이 잠재력은 알 수가 없어요. 뭘 하냐면 학생의 태도라든가 생활한 거하고 변화한 모습을 봐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컨셉을 잡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내신 등급. 그 이제 평가방 요소하고 평가방식 다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오늘 그건 확실히 그 생각을 하시고 가셔야 돼요. 내신 등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내신 등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그것은 말 그대로 참고사항이다. 이건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 컨설팅하거나 아니면 상담할 때 굉장히 소모적이에요. 굉장히 소모인데 항상 화장 들으면 아 이래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그래도 내신 등급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못 가요. 이거 장담합니다. 제가 못 갑니다. 다음에 학생부 평가 요소의 평가 방식. 아까 제가 세 가지를 받으셔야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 내신 등급, 두 번째 스펙, 그죠? 스펙이 뭐냐? 뭐 기계도 아니고 웬 스펙이냐 자꾸 얘기를 하는데 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나온 거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질문할 때 뭐 하냐면 저는 1학년 때 반장했고요. 2학년 때 반장했고요. 그 다음에 3학년 때 학생회장했고요. 다음에 동아리 부장도 했어요. 그리고 내신은 3.8등급인데 A대학 갈 수 있을까요? 대답은 그겁니다.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한번 질문의 의도를 한번 따져볼까요? 반장했고요. 학생회장 했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동아리 부장했다는 얘기 나오죠. 뭐 얘기하고 싶은 거죠? 리더십 얘기하고 싶죠. 리더십과 보스는 구분해야 돼요. 왜냐면 리더십은요 어떤 직책을 했다고 해서 리더십이 생기는 게 아니죠. 그게 핵심입니다. 직책을 한 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동아리의 구성원에 불과했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중요한 거는 거기에 어떻게 참석했고 사람들을 어떻게 같이 지냈느냐가 중요하죠. 그 리더십은 인성과 사회성의 기반인 거죠. 그거를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작년에 이제 면접을 하면서 좋은 데를 간 학생은 아주 좋은 데는 아닌데 서울권이긴 한데 그 학생이 뭐 하냐면 자. 너 분명히 이번에 면접에 가면은 뭘 물어볼 거냐면 리더십적인 거를 물어볼 텐데 그럼 네가 한번 생각해봐. 우리 자유롭게 생각해봐. 리더십 중에서 네가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그 학생은 저는 반장도 한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에서도 그냥 부원이었고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 그러니까 리더십을 내세울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리더십은 뭐야? 라고 얘기하니까 리더십은 리더가 갖는 마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동호 반복했죠. 그건 아니죠. 자 그러면 한번 얘기해보자. 저도 답답해지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이제 그럼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럼 네가 그 동아리 활동이라고 했던 거나 뭐 이런 거 쭉 한번 얘기해봐. 쭉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냐 봉사 동아리 한 게 있더라고요. 봉사 동아리인데 봉사 동아리 도대체 뭐 했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 체육대회나 그 축제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가면 뭐 했냐면 애들 뭔가 관심 있는 거 하면 확 일어난다고요. 한번 쏠릴 때 그 애가 2학년일 때 그 전 1학년이었을 때 그 당일인데 뭐 하냐면 확 쏠려갖고 앞에 쓰러진 거야 애들이. 쓰러져갖고 많이 다쳤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냐 봉사동아리에서 그 활동이 있으면 그거를 하는 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대요. 왜냐면
다치면은 중간에 끊기니까 재미도 없을 테고, 그 다음에 다친 애들도 내 친구인데,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도 안 하길래 그냥 우리 동아리 그거 하자라고 해갖고 뭐 하냐면은 안 치는 거 하고, 다음에 뭐를 했었냐면은 앞에서 손님들 오면 안내해 주는 거. 이걸 한 거야. 그게 리더십이다, 나는. 왜냐면 네가 그 리더십이 왜 그게 리더십이냐면은 거기서 보면은 학교의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사회 공동체 사회가 있는데 공동체 사회를 구성하고 흘러가게 하는 부분에서 나의 역할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그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실행하는 리더십 아닙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부분 할 수 있어요. 그런 어떤 평가 요소, 평가 방식 이게 조금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은 학업 수학 능력이랄지 내신이라는 말 안 썼죠. 학업 역량입니다. 절대 내신이라는 말 쓰지 마시고 학업 역량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의 학업 능력은 반드시 교과 성적과 일치하지 않는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대학에서 나온 건 제가 베껴봤습니다. 이거 다 베껴왔어요. 몇 줄. 학생의 학업 능력은 반드시 교과 성적과 일치하지 않음. 대학에서 한 말입니다. 다음에 지원자의 학업 성취 수준은 적합